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톡스의 김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작년 말 정도부터 지금 한 4번째 정도 비슷한 강연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제가 지난번 예전에 강연했던 걸 들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안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제 타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실까 걱정했는데 다들 처음이시라서 다행입니다. 네, 일단 앞부분에 저희 인카이톡스가 어떤 회사인지, 또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인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그런 배경과 과정과 또 이제 결과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와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희 인카이톡스는 설립된 지가 20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이런 그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 관련된 전문적으로 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펠리컨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해주는 보안 서비스가 있고요. 저는 이 펠리컨 서비스에서 그 제품 전문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해외 기술 지원이나 해외 마케팅 지원 같은 그런 잠깐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이 하나 있는데 앱실링이라고 하는 저희 또 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인 펠리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펠리컨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테지만, 그래서 아실 것 같은 저희 주요 고객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그 세 가지 서비스들은 모두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시리즈는 이제 주로 영화나 이런 그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브이라이브는 K-POP 스타들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올리는, 그리고 오디오 클립이라는 이제 오디오 기반 서비스도 있고요. 네이버가 저희 고객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중간에 있는 그 세 군데는 저희 국내 주요 이제 OTT 영화 서비스들입니다. 이 웨이브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푹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 푹이 옥수수라는 이제 그 SK OTT 서비스와 합병이 되면서 웨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열정을 얼마 전에 했고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컬처웍스의 이 시추라고 하는 또 온라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중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CJ의 마이캐치온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맨 아래쪽은 해외 쪽 저희 고객사들 몇 군데를 뽑아봤습니다. 해외 쪽 고객사들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비디오라는 곳하고 젠플릭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두 군데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영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콜스스퀘어라는 이제 마지막 그 고객사는 태국에서 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고요.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들이 저희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펠리컨이 어떤 서비스인지 지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RM과 포렌식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저희 고객사들의 콘텐츠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DRM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동영상이나 이런 오디오 콘텐츠들을 암호화시켜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화된 콘텐츠를 정식 사용 허가된 그런 사용자들만 볼 수 있게 그 권한을 관리해주는, 그래서 이 콘텐츠 파일들이 복사되거나 하더라도, 입고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불법 사용자들이. 유출을 방지해주는 게 DRM이고요. 근데 DRM만으로 그러면 100% 방지를 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 솔루션이다 보니까 가장 큰 한계라면 뭐냐면 TV든 그 모바일이든 그 화면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 DRM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면 자체를 다른 폰으로 찍거나
캠코더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저희 대학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유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돼서 불법 배포되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거기에서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포렌식 워터마킹이라는 또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워터마킹은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데이터를 영상에 삽입을 시켜서 그 데이터는 그 최종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최종 사용자 정보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이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가 됐을 때 어떤 사용자가 이용했던 컨텐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를 추적을 해서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어떤 그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RM으로 1차적으로 콘텐츠를 보호하고 그래도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포렌식 워터마킹으로 추적을 해서 불법 유출을 막는 이런 특별 솔루션이 저희 펠리컨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런 저희 고객사들, 여러 컨텐츠 서비스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불법으로 복제가 돼서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서비스 사용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런 컨텐츠가 보호를 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헐리우드 최신 영화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아까 말씀드린 시추라든가 시리즈라든가 이런 영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영화 컨텐츠를 제공할 때 이러한 그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와 같은 DRM이나 포렌식 워터마킹이 적용되지 않은 서비스에는 아예 자기네 영화 컨텐츠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 DRM과 포렌식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이 되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직접 내부 인력으로 구현을 하거나 구축을 해서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 컨텐츠 보안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처럼 이렇게 사용 시나리오가 단순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나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기들에 다 컨텐츠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돼서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솔루션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구축형으로 오프라미스 형태로 다 직접 구축하려면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술 자체가 굉장히 솔루션이 비싼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일단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쉽고 빠르게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관련된 각종 솔루션들과 미리 연동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인코딩하는 솔루션이 또 있고 그걸 재생하는 솔루션이 또 따로 있는데 이런 타사 솔루션들과 미리 다 연동을 해놔서 저희 고객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솔루션은 주로 라이센스 비용을 연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굉장히 높은 초기 비용이 드는데 저희는 일단 무료 트라이얼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비용이 되게 적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죠. 사용하는 만큼만 초기에는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각종 장점들이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 인카 네트워크스와 이 펠리컨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클라우드 기반의 SaaS를 구축하게 된 이유와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펠리컨이 계속 이제 클라우드 SaaS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클라우드와 SaaS가 합쳐져서 이제 펠리컨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직접 서버를 구입하거나 구축하지 않아도 그걸 이제 빌려서 쓰는 개념으로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런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저희가 크게 주로 보는 거는 민첩성과 가용성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자세한 건 뒷부분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SaaS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쓴 만큼만 내는 종량제, 구독 방식의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서버 쪽의 그 인스턴스 자원들을 고객이 직접 뭐 관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라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 Saa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펠리컨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라서 온프라미스 어떤 그 솔루션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해오다가 전환이 된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이 사업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런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했던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2000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은 이 DRM이라고 하는 기술이 주로는 전용 그 플랜트 기기에 코팅이 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인베디드 DR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MP3 플레이어, 또는 PMP 동영상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그런 그 MP3나 PMP 기기들에 저희 DRM이 탑재가 돼서 아예 기기 자체에 내장이 돼서 거기서 어떤 동영상이나 MP3 음악을 이용을 할 때 저희 DRM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기기 제조사와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저희 DRM을 납품을 하고 또 서비스 업체와도 이제 계약을 맺어서 DRM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인베디드 DRM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전용 기기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저희도 DRM을 더 이상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다운로더블 DRM이라고 다운로드되는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SK 형태로 DRM이 내장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이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저희 DRM 서버 쪽은 저희 그 고객사들마다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오프라미스 형태의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2012년 중반까지는 오프라미스 형태의 이런 모바일용 다운로더블 DRM으로 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모델도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들이 있어서 2015년 정도부터 저희가 클라우드 SaaS 형태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죠. 준비를 2014년 정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준비를 시작을 해서 지금 2015년이니까 5년 정도를 클라우드 SaaS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워서 왜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사업을 하다가 클라우드 SaaS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객사들이 신규로 생길 때마다 그쪽 시스템에 저희 DRM 서버를 구축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이 온프레미스 기반의 솔루션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하나 새로 생길 때마다 저희 엔지니어가 출장을 가거나 또는 원격으로 작업을 하거나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렸죠. 고객사가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엔지니어 리소스 문제. 고객사들은 막 늘어나는데 저희 엔지니어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다 이제 막 밀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업이 막 급속도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렵죠.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해외 고객사에 저희가 엔지니어를 보내서 이러한 그 서버를 구축해준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고 비용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온프라미스 방식의 이런 솔루션 사업은 특히나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걸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여러 가지 장점들, 특징들이 있지만 민첩성과 리소스 절감 부분. 그래서 저희가 SaaS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서비스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 방식보다 신속하게 솔루션을 도입할 수가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개발이나 배포도 기민하게 AGI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존에는 저희 인력들이 매달려서 각 고객사들마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고 영업할 단계부터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런 거를 고객이 저희 개발 서비스에 들어와서 셀프로 트라이도 셀프로 해보고 저희의 어떤 지원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리소스를 절약하는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뭐 글로벌 진출하고는 좀 관계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트래픽이 워낙 글로벌 쪽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실제 8월 달에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저희 서버 쪽에 제한된 그 라이센스를 요청하는 그 트래픽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 서버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게 150만 건 정도 평균 발생하고 있다가 갑자기 8월 25일 날 2배 이상으로 트래픽이 증가를 했죠. 기존에 만약에 이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IDC에다가 서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갑자기 이 2배로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저희 고객사들이 다 먹통이 되고 그랬을 텐데 또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만큼을 커버할 수 있도록 2배만큼의 리소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평상시에는 절반을 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희 서비스 백엔드를 준비를 함으로써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2배 이상의 트래픽을 아무 문제 없이 자동으로 커버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날에 다시 세팅을 해놨을 때는 그걸 맞춰서 저희 서버도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돼서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가용성이 늘어나고 비용도 최적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 장점이죠. 그리고 작년 11월달 정도 했는데 뉴스에도 나와서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AWS 서울 이전이 전체가 다 다운이 돼갖고 2시간 정도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다 서비스가 이제 그동안 중단이 된 상태가 있었죠. 저희도 그때 같이 서비스 중단 상태를 겪었는데 그때를 교훈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 이전 안에서 뭐 이중화나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스터 리커버리 DR이라고 하는데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달에 걸쳐서 이런 준비 작업을 통해서 올해 초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간단하게는 평상시에는 저희 서울 이전이 이제 메인으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서울 이전 전체가 다운되는 그런 지난과 같은 상태가 일어나면 그 자동 방지를 해서 도쿄 이전에 대기하고 있던 백업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다운되고 있는 동안에는 도쿄 쪽에 있는 저희 시스템,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거죠. 거기서 저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만약에 다시 복구가 돼서 서울 이전이 돌아온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이런 리커버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한두 달 만에 구축할 수가 있었던 게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인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만약에 막 직접 이런 서버들을 이렇게 바꿔갖고 도쿄 쪽에다가 IDC를 올리고 이런 거는 프라파리도 어려운 건데 이제 빠르게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글로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가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올해 축적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이제 글로벌 고객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서울 이전에서만 커버하던 이 서비스를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를 4군데 지역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동유럽과 이 서아시아 쪽 지역을 싱가포르 리전에 있는 저희 서버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 호주까지 이쪽 지역은 이전처럼 이제 저희 서울 리전에 있는 메인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중남미는 미국 오레곤에 있는 오레곤 리전에 주로 있고 유럽과 또 이제 나머지 지역들 이쪽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저희 서버 시스템이 이렇게 4군데 리전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글로벌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냥 복사해서 각 리전에다만 올리면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 데이터들이 다 동기화되고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저희 이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고객사 중에 저희 아직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아쉬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그 K-POP 스타의 그 연예기획사도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K-POP 스타의 관련된 동영상들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제공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그 K-POP 스타 동영상을 보는 최종 사용자들이 정말 전 세계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뭐 이런 중동 뭐 아무튼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요청이 들어와요. 저희 쪽 시스템으로. 그래서 꼭 글로벌 고객이 아니더라도 해외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국내 고객사지만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업체들에는 꼭 이렇게 글로벌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저희 해외 시장 진출 오늘의 본론이죠. 네, 본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했던 필요성을 느낀 게 201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 솔루션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말거나 영화 서비스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던 이런 영화 서비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이버 영화는 없어졌지만 100%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mp3 음원 서비스들 벅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저희 고객이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일원인이라고 하죠. 온라인 교육 서비스들도 거의 70% 가까이 저희 고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국내에서 발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포화 상태라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국내는 고객 찾기가 어려우니 해외로 나가보자.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하려니까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굉장히 오래전인데 인도의 그 헝가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컨텐츠 서비스라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서비스에 저희 그때 당시 DRM 어댑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엔지니어들을 인도에 파견을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거기서 머물면서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연동 기술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계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뭐 작은 그런 고객들마다 또 컴퍼니 이런 식으로 해외 고객 생길 때마다 사람들 보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스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나가지 않더라도 거꾸로 저희 해외 고객들이 저희 시스템에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냥 가만히 한국 안에만 앉아있으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뭐 기술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국내는 주로 아직까지도 직접 미팅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고객들 새로 발굴하면 저희 그 영업이 가서 일단 1차 미팅을 하고 또 뭐 기술 담당 가서 기술 지원 미팅하고 이런 식으로 미팅을 많이 하는데 직접 대면 방식이죠. 근데 해외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셀프로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상에서 셀프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서버 SDK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던 그 DRM 서버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저희 이제 사스 방식으로 이제 백엔드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사스의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는데 멀티테넌트라고 해서 공용으로 저희 서버 자원을 이용하는 저희 고객들마다 이제 뭐 전용 인스턴스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뭐 다세대 주택처럼 이제 저희가 그냥 준비해 놓은 서버 군을 구분 없이 저희 고객들이 나눠서 쓰는 그런 방식의 이제
멀티텐스 방식으로 된 서버를 운영을 했고, 그거와 연동될 수 있도록 이제 클라이언트 제품들도 준비를 했고요. 또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이 SaaS로 서비스로의 이제 전환이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요. 기존에 솔루션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서비스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계약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보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유저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 보이시는 이 가격 정책. 그래서 온프레미스 솔루션과 이 SaaS 서비스와는 가격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저희 해외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프론트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로그인하고 나서 실제 각종 이제 뭐 연동 같은 걸 처리하는 이제 콘솔이라고 그러는데 콘솔 사이트, 또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런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작업을 시작할 때 같은 경우는 2014년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뭐 클라우드나 사스나 이런 개념들이 거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저희도 솔직히 개념도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삽질부터 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난관에도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해외 쪽을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인력으로는 어려웠죠. 영어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 지역적으로도 또 여기 한국 내에 있다는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인도에 10년 전에 서비스 그 솔루션을 제공했던 그 사례 그 인연이 있어서 저희가 인도 시장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할 때 인도에 지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지사를 설립하고 인도 현지인을 그 저희 해외 사업 담당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외 쪽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마케팅 쪽, 인력 쪽 인도 현지인으로 뽑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도 해외 기술 지원도 인도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쪽에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인도 지사를 설립하고 인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또 내부 인력도 많이 부족했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 사스 서비스 사이트 여러 가지 이런 구축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가 워낙에 그 솔루션만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 모바일이나 뭐 이런 쪽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많고, 이런 웹 서비스 인력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일단 처음 시작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에 있는 외주 개발 회사를 통해서 저희 이 사스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에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파견이 돼서 한 달간가량 인도에 머물면서 초기 이 외주 개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들 여러 외주 업체들을 만나서 어느 업체로 할지 뭐 선정을 하고 뭐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인도 외주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작은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인도에 많이 내리고 주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는 그때 당시에 저 잘은 모르지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인도에 이런 개발 외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생각도 안 하고 계셨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이 이쪽 인도에 꽂히셔갖고 무조건 인도 외주로 가자. 그랬는데 역시나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외주 개발사랑 일을 해도 얘기 잘 안 통하고 그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해외 외주 사람들이랑 이 외주 개발하는 거가 쉬웠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서 결과물은 나와서 1년 뒤에 저희가 이제 SaaS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 내부 인력으로 새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도 외주 개발했던 거는 거의 스톱을 하고 다시 바꿨는데, 아무튼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쪽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인력도 내부적으로 채용을 하고 계속 육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화가 필요하죠. 이전에는 국내 고객들밖에 없었으니까 뭐 모든 거 그냥 한글로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준비를 해야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웹사이트, 뭐 가이드 문서, 샘플 코드, 샘플 대리 주소, 뭐 이런 것들, 모든 문서와 자료를 다 한글과 영문 두 벌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문만 또 만들어 놓으면 국내 고객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국제화에 들어가는 이런 이중적인 정확들,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을 영문과 한글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전문 그 번역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내부에서도 또 그 결과물을 검수할 수 있는 또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번역 전문 업체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번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힘든 게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부족인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인카네톡스나 펠리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고 아시고 계셨다는 분 계시면 우선은 세 분 계시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내에서조차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해외에는 오셨습니까? 정말로 해외 쪽에 인지도가 없어서 이거를 해외 시장에 저희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시회 같은 데 열심히 참석을 해서 부스로 저희 홍보하고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AWS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 서비스 전체적으로 AWS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또 AWS 테크니컬 파트너로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AWS에서 이러한 그 파트너사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것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되었고요. 또 결정적인 게 또 인도 시장에도 어떻게 해서든 클라우드는 아니었지만 레퍼런스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인도 고객들이 한두 고객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인도에서는 그나마 큰 고객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 요즘에는 주력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에 마케팅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는 이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와 관련된 전시회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크게로는 이제 3개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AB, IBC, 브로드캐스트 아시아라고 하는 각 지역별로 미국, 유럽, 아시아 쪽에 대형 이런 방송과 미디어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부스를 내려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는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그걸 통해서 저희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 마케팅 또 SEO 작업들, 검색 인지 최적화 작업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일단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DRM이라든가 워터마킹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술을 잘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뉴스레터도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매달 뉴스레터를 발송해서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온라인 서비스를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 그런 오프라인스 형태의 그런 솔루션을 온라인 서비스화했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 기술 지원을 기존에 하던 듯이 뭐 전화를 통해서 하거나 뭐 방문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기술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해외 기술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기존에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저희 헬프데스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쪽에 문의를 남기도록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문의를 남기지 전에 먼저 이제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서들을 다 온라인에서 올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또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라든가 이런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퀵스타트 이런 문서들을 계속 더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렸던 이제 마케팅 쪽도 온라인 마케팅 쪽 다 온라인이죠.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지원,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진행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하고 있는 펠리컨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일단 기존에 온프라미스 솔루션 기반의 사업 100%였다가 5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현재 고객사 숫자로는 비율이 73% 정도의 비율로 저희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온프라미스 솔루션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사들도 많이 전환이 됐고 뭐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사들은 100% 사스 서비스로만 저희가 고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저희 기존 온프라미스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꽤 있긴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매출로 보면 이쪽 온프라미스 쪽 고객이 큰 매출을 발생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얘는 가장 큰 예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네이버는 저희 온프라미스 솔루션도 이용하고 또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도 이용하고 둘 다 이용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제 사스 서비스로 다 전환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 매출이 좀 많아서 매출 비중은 반반 정도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 매출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는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긴 한데 저희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하고 트라이얼 통해서 상용 계약까지 전환된 그런 비율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는 김에. 그랬더니 일단 여기에 왼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죠. 그거는 뺐는데요. 방문객 수 대비 이 서비스에 무료 트라이얼을 가입하는 그런 숫자가 비율이 저희가 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어요. 저희도 좀 놀랐는데 업계 평균 비해서 이제 원래는 평균 한 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2%도 안 되는 비율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방문을 했지만 별로 흥미를 못 느껴서 가입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고객이 너무 많은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가입이 일단 들어간 고객들을 보니까 해외에서 가입하는 고객이 훨씬 많습니다. 국내 그런 사용자들보다 고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뭐라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그 온라인 서비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흥미로워서 가입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네, 저희 이 가입자들도 그런 분이 대다수라서 실제 국내 같은 경우에 보면은 65건의 서비스 가입이 있었지만 실제 뭐라도 해본 그런 고객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해외는 더 심한 게 100건 이상의 가입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고객이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트라이얼은 오히려 국내 고객들이 더 많았죠 숫자가. 그리고 상용 전환은 더 심해서 상용 전환 숫자는 해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느낀 게 아직도 이런 특히나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 어려운 솔루션을 도입할 때 있어서는 현지의 지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쉽게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 해외 고객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바로 잘 대응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외산 서비스 솔루션 이용하려면 고민하잖아요. 기술 지원 잘 될까?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전히 그냥 현지에서 1대1 미팅할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서비스를 잘 준비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걱정을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겠죠.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고 이 업체가 정말 제대로 잘 하는 업체구나. 다른 데도 보니까 잘 쓰고 있더라. 우리 옆에 있는 회사도 이런 것들이 해외 고객들이 느끼는 다음에야 이런 비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상용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해외는 아직 많지는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에 있는 비디오라는 업체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그런 프리미엄 콘텐츠도 있고 뭐 UGC도 있고 이런 무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 다 골고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AWS 상에서 이런 서비스를 다 구축해서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AWS에서 제공하는 인코더라든가 플레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서비스 쪽을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콘텐츠 보안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AWS 미디어 서비스와 잘 연동될 수 있는 AI 솔루션 서비스를 찾고 있었다가 저희 AWS에 지원해주고 있는 해외 파트너에서 저희를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뺐지만 AWS의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저희 SaaS 서비스를 올려서 해외 쪽에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저희 이제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피크 트래픽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인기 있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쪽 서비스에서 이쪽 고객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AWS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마케팅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AWS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저희 고객 성공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카이톡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AWS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인터뷰 사례 페이지가 떠 있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희 서비스 홍보하는데. 그리고 이 해외 쪽에 이 AWS 프리미엄 파트너십 하고 있는 국내로 치면 이제 뭐 메가존이나 GS 네오텍 같은 해외 리셀러들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같이 저희 서비스를 홍보를 해주고 이제 리셀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죠.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만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또 하나 신규 고객이 이 채널을 통해서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이렇게 글로벌 세일즈 강화를 해서 아직은 저희 해외 고객들이 동남아 쪽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지역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쪽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진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전시회도 가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만 해서 될 건 아니죠. 저희 제품 자체가 좋아야지 선택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품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시간이 여기까지죠? 4분 남았는데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VR을 들고 이전에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AWS 서비스상 우리가 일본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대동 지불하고 서버를 잡고 있었잖아요. 아니면 거기는 그냥 내가 협업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필요 따라서 그냥 그때 그래서 전체를 시스템을 다 옮기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쪽은 이제 백업용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만 쓸 용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중하나 뭐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단소화시켜서 올리긴 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대기 상태로 인스턴스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순간적인 전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장애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인스턴스에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도 많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례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남아 쪽 파트너들이 뭐 인도네시아든가 뭐 캐리비라든가 또 베트남 쪽도 있고요. 이런 데서 그쪽 현지에 그런 이런 온라인 OTT 서비스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현지에는 저희 같은 이런 콘텐츠 보안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저희 이런 펠리컨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해봐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 그 타겟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막 매스마켓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동영상이나 뭐 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저희 대상이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거예요. 숫자가 나라마다 뭐 막 몇백 개씩 있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